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음량 제어의 효과기입니다. 이전 시간에 했던 거는 음색 제어의 효과기고 이번 거는 음량이에요. 소리에 관련돼서는 이제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죠. 그 주파수 대역대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되는 음색에 관련된 뭐 저음역과 고음역에 대한 주파수 대역대의 크기가 있다면 음량 dB 관련된 거죠. 볼륨에 관련된 내용을 그 효과기를 줘가지고 변형을 시키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량 제어기 효과기 그 리스트고요. 음량 제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들이 항상 그 컴프레서입니다. 소리를 압축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옛날에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하죠. 160A, DBX, 약간 명기처럼 그 하는 건데, 한마디로 그냥 소리가 좋아서 그래요. 물론 이제 시대가 지나가지고 요즘은 거의 안 쓰긴 하지만, 그냥 그 가끔 그 어떤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그인으로 가끔 그 녹음 이런 거 할 때 그 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 컴프레서가 왜 필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그냥 제가 지금 여기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참 그렇잖아 막 약간 좀 시끄럽게 막 야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마주보고 얘기할 때는 그냥 좀 애가 시끄러웠구나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어. 좀 조용히 좀 얘기해, 좀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이렇게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마이크를 한 다음에 소리를 확성을 하게 되면 이 편차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게 들을 때는 너무 작은데 소리가 안 들리는데 뭐 뭔 말하는 거야? 라고 들리는 반면, 가끔 가다가 소리 지를 때 너무 시끄러워 커 라는 것들이 가능한 거죠. 특히 이제 요게 노래로 따지면 임재범의 그 노래죠. 나는 내가 지금 외로울 때 하면서 막 하다가 나는 너의 막 하면서 이제 소리 지르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작게 얘기할 때는 그 작게 얘기하는 것들이 잘 전달돼야 되고, 크게 얘기할 때는 큰 소리 낼 때 그 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귀가 아프지 않게 돼야 되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컴프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특히 교회 같은 데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 계신 그 목사님들 특징이나 아니면 그 인문계 쪽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기적인 메커니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좀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막 진지한 얘기를 할 때는 막 속삭이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가 너무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래서 막 볼륨을 싹 키워놔요. 근데 갑자기 삘을 받으시면 갑자기 소리를 꽈락꽈락 지르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소리를 너무 크니까 이제 내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들을 자동으로 적용시켜 주는 게 컴프레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프레서는 기본적으로 트레시홀더와 레시오로 구성되어 있어요. 트레시홀더는 뭐냐면, 어쨌건 소리가 이 그 장비에 들어가는데, 장비에 입력됐을 때 이 소리 약간 키 같은 거예요. 볼륨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컴프레서가 작동이 되는가, 스위치 온 같은 거죠. 이게 dB라는 개념이 다르긴 한데, 약간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소리가 들어옵니다. 소리가 들어오는데 소리가 80이라는 소리가 들어온다고 칩시다. 제가 트레시홀더를 50에 잡았어요. 그러면 80의 소리가 들어오는데 50의 소리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어오는데 뭐 45라고 들어오는 거는 큰 문제고, 30, 50 이하의 소리가 들어올 때는 그냥 통과요. 통과 패스라는데, 예를 들어 트레시홀더가 50으로 잡아놨는데 80의 소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50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50 이상의 소리, 50 이상의 소리를 레시오 비율로 압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레시오를 2.2대 1로 하게 되면 80의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50은 그냥 지나가고, 나머지 30의 소리가 2대 1, 2분의 1로 주기 때문에 결과값은 65dB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레디오를 올린다. 레디오를 올려가지고 3대 1로 했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다시 또 80의 소리가 들어갔을 때 50은 그냥 통과하고, 30의 그 소리를 3분의 1로 나눴기 때문에 10만 통과해서 60이 통과가 되는 거죠. 요거랑은 약간 다르게 반대로, 그러면은 똑같이 80의 소리가 들어오는데 트레시홀더를 60으로 했는데 똑같이 하려면은, 트레시홀더를 60으로 살짝 올리고 레시오를 2대 1로 하게 되면 80의 소리가 들어왔다가 60은 그냥 지나가는데, 나머지 20에 대한 소리가 2대 1로 됐기 때문에 70이 되는 거죠. 이거 맞지는 않네. 예. 예, 이건 아까 거랑 똑같이
살렸는데 어쨌든 틀린 얘기는 어쨌건 레시오를 그 60으로 두고 2대 1로 하게 되면 이제 70이 나가게 되는 거죠. 예.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트레시홀더라는 거는 들어오는 입력되는 데 있어서 그 스위치가 작동되는 그 기준점을 잡는 게 트레시홀더고 그 다음에 레시오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빨간색의 트레시홀더, 뭐 오른손 그 녹색이 이제 레시오 뭐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파란색인가? 파란색이 그 레시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요즘 그 컴프레서가 이제 그 160은 너무 약간 좀 그 기본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이 있는 게 어택 타임과 릴리즈 타임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쨌건 소리가 들어와서 트레시홀더의 그 딱 기준점에 딱 들어왔을 때 소리를 압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압축을 빨리 압축을 할 거냐, 천천히 압축을 할 거냐. 릴리즈는 뭐냐면 기준점 트레시홀더 이상의 소리가 나오다가 트레시홀더 이하로 소리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 했을 때 이 압축하던 거를 기준점에서 그 풀어졌네. 빨리 그 압축하던 거를 빨리 취소를 할 거냐 아니면 그 천천히 취소를 할 거냐 빠르게 취소를 할 거냐 이거죠.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컴프레서는 소리가 들어왔을 때 이 소리를 압축시켜 줘야 되는데 이 압축을 빨리 압축을 할 거냐 천천히 압축할 거냐 그리고 기준점 이상이 됐을 때 이 압축하는 거를 빨리 풀 거냐 천천히 풀 거냐 이거죠. 기준점이 뭘까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어떤 음악을 하느냐에 따라 틀려요. 내가 만약에 오늘 그 컴프레서 쓰는 음악에 있어서 컴프레서 쓰는 게 댄스예요. 빠른 음악이에요. 그 밴드예요. 그런 경우에는 쿵짝쿵짝쿵짝 이렇게 비트가 빨리 가야 될 때는 어택 타임과 릴리즈 타임을 빨리 해야지 소리도 압축이 빨리 되고 빨리 풀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공연이 국악이에요. 국악인데 북이 들어가는데 약간 잔냥 느낌도 났고 좀 부드럽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약간 제가 꽝꽝 하면서 이렇게 좀 천천히 움직이고 이런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갈 때는 압축을 할 때도 빨리 압축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압축을 하고 이게 그 압축이 끝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도 천천히 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뭐냐? 트레시홀더는 압축될 때 그게 시작되는 점, 레시오는 그 압축 비율, 어택 타임과 릴리즈 타임은 이 반응 속도가 빠르냐 아니면 천천히 가느냐, 다시 돌아올 때도 빨리 오느냐 천천히 오느냐 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내가 추구하는 오늘의 행사가 그 빠른 곡이냐 빨리 딱딱 끊어져야 되는 곡이냐 아니면 약간 늘어져도 괜찮은 곡이냐 늘어져야지 느낌이 나는 곡이냐 여기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가장 추천하는 거는 직접 해봐야 돼요. 본인이 그 소리 들어가면서 압축하면서 요 정도 느낌은 어떻겠다 저렇겠다를 한번 이거는 뭐 실습을 하면서 겪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컴프레서가 트레시홀더가 있고 레시오 압축 비율 그 어택 타임 릴리즈 타임 얘기를 했고요. 메이크업 그 게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어쨌건 이 압축된 소리를 여기서 볼륨을 더 키울 거냐 말 거냐예요. 요즘 뭐 EQ도 그렇고 컴포도 그렇고 입력돼서 어쨌건 음색을 바꾸기도 하고 음량을 바꾼 다음에 어쨌건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좀 출력이 작거나 그랬을 때 키우거나 아니면 그 볼륨을 줄이는 기능도 있다. 그래서 메이크업 게인은 어쨌건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후의 소리를 올리느냐 또 줄이느냐. 물론 이 소리를 받는 개인 쪽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체 이펙터 내에서도 볼륨 조절이 가능하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왼쪽 밑에 있는 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소리가 압축이 될 때 그 드리프트 같은 거예요. 저희가 막 이제 코너를 압축이 되는 것들이 부드럽게 압축이 되느냐, 빨리 그 각져 빨리 압축이 되느냐 뭐 이런 건데 이런 거예요. 그 네가 좀 직각이 되면은 압축될 때 좀 빨리 약간 꺾는 것처럼 바로 확 적용이 된다면 이 어택 타임과 약간 좀 다른 개념인데 그 꺾이는 게 약간 부드럽게 하냐 팍 꺾이느냐 뭐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라는 기능이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약간 부드럽게 하느냐 아니면 각지느냐 요거를 이제 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미트란 건 뭐냐면 그 저희가 컴프레서 압축을 하는데 압축을 하더라도 어쨌건 소리가 너무 크게 되면 뭐 10대 1이라 하더라도 막 100이 들어오면은 60이지만 200이 들어오면은 그래도 70밖에 안 되긴 하네요. 어쨌건 뭐 1000이 들어오면 막 그 뭐지? 100, 100,
140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어찌 됐건 리미트는 간단해요. 어느 dB 어느 출력 이상은 무조건 더 크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압축하다가 압축이 무한대로 되게 되면 그냥 이 소리 이상은 무조건 더 이상 소리가 안 올라. 앞머리 소리가 더 커지더라도 소리가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말아라. 이게 어디에 필요하냐면 가끔 이제 사람 목소리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지나가다가 왁 이렇게 깜짝 놀래킬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잖아요. 근데 가끔 신디나 악기들은 이게 내가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건반 누르다 보니까 간혹 볼륨을 뭐 이빠이 올려놓거나 막 가끔 음향하다가 초보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리가 안 나오면 개인을 이빠이 돌려요. 예, 이빠이라는 표현이 좀 개인을 그냥 만땅도 좀 일본어긴 한데 개인을 100%로 돌린 다음에 소리가 안 들리네 해서 이거를 그 최대치로 하게 되면 가끔 뭐 전원이 잘못 꽂혔거나 뭐 잭이 이런 것 때문에 순간 버튼을 잘못 눌렀을 때 그 소리가 순간 확 커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적정 수준 올리다가 안 나오네 그러면 뭐 다른 문제가 있나라고 해서 다시 줄여야 되는데 그냥 안 나오면 최대치까지 돌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랬을 때 그걸 모르고 건반 주자가 소리를 꽉 누르게 되면 너무 큰 소리가 전달이 되면서 스피커나 아니면 다른 기계에 손상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리미트는 최대한 소리가 안만 크더라도 이 정도까지 넘어가지 말아라. 근데 그 소리가 이상 넘어가게 되면 뭐 트위터나 이런 거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보호 차원에서 쓰는 게 리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상 넘어가지 마시오. 볼륨이 뭔 입력이 얼마나 크더라도 이 이상 볼륨이 커지지 않게 하시오. 라고 하는 게 리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컴프랑 약간 반대되는 것이 익스팬더입니다. 컴프 같은 경우는 큰 소리를 작게 했다면 익스팬더는 반대로 작은 소리를 더 작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드럼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드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가 칠 때 킥 드럼 같은 경우는 소리가 어쨌건 밟을 때 소리가 꽝꽝 나가는데 가끔 이제 멘트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드러머가 이제 약간 좀 발을 약간 움직이거나 아니면 잠깐 자세를 고쳐 잡을 때 소리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드럼의 킥 소리는 큰 소리가 아닌 것들은 그냥 발자국 소리나 발을 약간 비비는 소리나 이렇게 이런 약간 좀 그 살짝 다른 거 건드리는 소리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가 나가봤자 어차피 스피커로 지저분한 소리가 나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킥 드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지 익스펜더 같은 거나 리밋 뭐냐 익스펜더나 그 게이트를 많이 거는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불필요한 소리는 필요 없다. 여기는 큰 소리만 입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점 이하의 소리는 그냥 재생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했을 때 쓰는 게 이제 익스펜더나 이따 뒤에 이야기하는 게이트가 그런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익스펜더는 오히려 비율을 낮춰서 이 볼륨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그 적은 소리는 이 트레이션도 기준값 이하로 소리를 오히려 낮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션도 이하의 소리로 비율대로 소리를 낮춰서 예를 들어서 2대 1로 나갔다. 소리가 이렇게 나갔는데 2대 1로 나갔는데 트레이션드가 50 그러니까 입력되는 게 60 입력되는 게 60인데 어 레시오가 2대 1이다. 그러면은 50의 절반이니까 25, 35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볼륨은 이런 식으로 딱 계산되는 건 아닌데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설명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트레이션드 이하의 소리를 압축 비율에 따라서 압축해라. 라는 게 이제 익스펜더고 사실 익스펜더를 안 쓰고 이제 보통 이제 게이트를 많이 쓰긴 하는데 게이트를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큰 소리가 나는 거 뭐 큰 북, 뭐 어떤 타악기 중에 뭐 그 큰 소리만 내는 악기 이런 것들은 보통 게이트를 걸어서 어느 적정 수준 볼륨 그 뭐지 이하의 소리는 아예 재생이 안 되는 거죠. 뭐 이게 이제 노이즈 게이트도 같이 맞물리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참고할 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뭐냐면 그 이 책 말고 다른 책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그 악기의 게이트를 가능하면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드럼에서 게이트를 쓰려면은 킥에만 게이트를 쓰라고 해요. 다른 탐이나 이제 심발 같은 경우는 은은한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드럼에 건다라고 했을 때 그런 데는 걸지 말고 드럼에서도 킥에만 가능하면 익스펜더나 그 게이트를 쓰시오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유의해야 좀 될 점이 뭐냐면 보컬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게이트를 안 거는 게 좋긴 합니다. 여기 제가 이게 일반 마이크이기 때문에 표현이 약간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옛날에 그런 적 이게 노이즈 게이트 개념 자체가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는 것 때문에 노이즈 게이트가 필요한 건데 옛날에 교회나 이런 데서 그 제가 음향을 봐줄 때 잡음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아니고 잡음이 은은하게 나는 거여서 뭔가 띵 저음 때 쭉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찾아보니까 어떤 특정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마이크에서 계속 그 잡음이 약간 그게 뭐 크진 않은데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려 가지고 거기다가 게이트를 걸었죠. 보통 이제 보컬에다가는 게이트를 걸지 말라라고 했는데 잡음이 거슬려도 게이트 걸었더니만 노래할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멘트를 할 때마다 뭐가 있냐면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때는 게이트가 걸리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가요. 근데 말을 할 때마다 이 목소리 그분이 이제 소리가 좀 작은 분이었거든요. 그분 목소리랑 같이 잡음이 같이 뜨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 때마다 잡음이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조용한데 내가 얘기할 때마다 뭔가 잡음이 뚱 들어오니까 그분이 그게 그 노래하시는 분이 그 소리가 거슬려 가지고 이게 좀 해결해 달라고 해서 그럼 그 방법이 이제 게이트를 빼는 것밖에 없는데 빼니까 이제 은은하게 그냥 계속 그냥 잡음이 나는 거죠. 잡음이 나는 상태로 간 적이 있는데 어쩌고 결론적으로 어쨌건 게이트는 드럼의 킥 말고는 굳이 대지 말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보컬이나 이런 데는 걸게 되면 그냥 그 보컬에 나오는 자연적인 약간 저음 영역들도 약간 사라지다 보니까 약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그게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그 그래프대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 컴프레서에서 극단적으로 가면 리미트고 반대로 가게 되면 익스팬더에서 과하게 익스팬더 걸게 되면 게이트가 돼버린다. 뭐 이렇게 하면 완전 직각이 돼버리겠네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리의 컴프레서 다음이 그 리미트, 익스팬더 다음이 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디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마이크를 할 때 그 치차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약간 좀 소리가 약간 고주파 쪽에서 약간 좀 거슬리는 소리가 났을 때 거기다가 DS를 걸게 되면 그 노치 필터처럼 그 대역대만 약간 제거해 준다. 그러니까 노치 필터가 특정 주파수나 약간 좀 거슬리는 주파수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음. 예,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오토 믹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서 이제 그 엔지니어가 있으면 좋긴 한데 엔지니어가 없는 상황에서 회의나 이런 어떤 것들 진행을 해요. 동시에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고 이렇게 뭐 약간 논쟁하기도 하고 회의할 때 마이크를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하울링 내지 않는 전체 볼륨을 딱 정해. 그러니까 전체가 100이에요. 근데 마이크마다 볼륨을 60까지 60이나 뭐 50까지 낼 수 있다고 쳤을 때 한 두 명이서 얘기를 할 때는 뭐 그 사람이 뭐 50을 충분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40 뭐 쓰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큰 문제도 없고 한 사람이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얘기하면은 뭐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충분하게 소리를 잘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총량 법칙에 의해서 전체 목소리가 약간 작아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사람씩 이야기하면서 회의하거나 그냥 질의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했는데 엔지니어가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오토믹서를 통해 가지고 볼륨을 자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마디로 이런 건 뭐냐면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소리 입력이 될 때마다 그 컴포나 게이트가 작동되는 것처럼 소리가 특정 소리가 입력이 되면 그 볼륨을 일부러 키우고 소리를 확대시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소리를 키우고 줄이고 이런 게 있는데 뭐하러 그런 게 필요할까요? 엔지니어가 있으면 되잖아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기업이에요. 그 기업 막 LG나 삼성이나 이제 그런 데서는 가끔 외국에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그 저희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막 회장 막 그 임원실 딱 해가 있으면 다 개인 마이크가 있어 거기서 막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걸 왜 많이 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막 그 관련된 분야 이야기하다가 아니 그 어떤 사람이 여기 가가지고 오토 믹싱을 하고 뭐 세팅을 하는데 뭐 한 달에 막 한 그거 세팅해 주는 데만 한 500씩 받는다는 거여서 회의도 막 1년에 한 달에 한 5번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그때그때 점검해 주고 하는 그 비용이 500만 원 막 이렇게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아유 그럴 거면은 그냥 엔지니어를 쓰는 게 낫지 않아? 그게 더 저렴할 텐데 왜 그 멍청한 짓을 하지?'라는 얘기를 했더니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그 회장단이나 인제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업 비밀인 거예요. 그 엔지니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하다가 이번에 어디 걸 사이 발전시키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주가가 오를 것 같아. 근데 엔지니어는 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산업 스파이가 돼 가지고 그 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의할 때는 사람 그 관계자 그러니까 임원진을 제외하면은 비서들도 나가 가지고 은밀하게 회의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오토믹스를 쓰는 거죠. 물론 이제 녹음 같은 거 못 하게 하고. 그래서 본인들끼리 얘기해서 회의를 해서 마이크는 써야 되는데 이게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안 될 때 그때 주로 그 아니면은 어떤 회의실이나 이런 데 엔지니어가 없어서 그 볼륨 조절 일일이 못할 때 그때 쓰는 게 오토 믹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오토 믹서를 뭐 쓸 일은 없는데 만약에 뭐 어떤 공연장 같은 경우는 뭐 국제회의장 이런 식으로 어떤 회의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데 엔지니어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세팅해 주면 사람이 없어도 그냥 말할 때마다 그냥 소리가 커지고 작아졌다를 그 그냥 자동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